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 16일 남은 가운데 앞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되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를 뒤쫓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개헌안을 내놓으며 이 후보의 협약까지 제안해서 개헌이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중간 평가를 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씩 한 차례 재임 가능하게 바꾸자는 건데 다음 대통령이 아닌 개헌 이후부터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개헌을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주장에는 국가 안정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와 수사기관장 등을 임명하면서 각각 국회 추천과 동의를 받자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기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가 가진 견제 방안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때문에 무산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 협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 앞에 문서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직후 개헌 의지를 밝혔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등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임기 단축입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했던 개헌안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현행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땐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사법부의 정치와도 맞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역시 오늘 개헌안을 낸 이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국민 앞에 개헌 약속을 문서로 확정해두자는 겁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 논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구상에 대해 독재의 뒷문을 열려는 시도라거나 제왕적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명품 선물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건진 법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수행 비서들의 통화 기록과 동선, 샤넬 가방 영수증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의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한 거로 봅니다.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당시 통일교 2인자가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겁니다. 본부장님,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 전달하셨잖아요.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를 바로 확대했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30일. 이때 김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도 가서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배달 앱 사용 내역도 확보해 수행비서들의 실거주지까지 확인해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최근에는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샤넬에서 가방 영수증을 확보해 제품명과 가격 등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통일교 측이 산 샤넬 가방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쫓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수사 길목에 있는 건진법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실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다시 건진법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44년 만에 비상계엄 이후 처음 맞는 5.18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JTBC는 1980년 광주의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계엄 자체로도 충격이었지만 경고성이었다, 계몽령이었다는 말에 섬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홍금숙 씨는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계엄군이 시민들이 탄 버스에 총을 쐈고 18명 가운데 홍 씨를 제외한 17명이 숨졌습니다. 홍 씨는 44년 만에 맞닥뜨린 비상계엄 자체도 무서웠지만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섬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계몽하고 경고성이다. 우리는 정말 심각했어요. 무섭고 떨렸어요. 저희의 5.18 생기면 또 터지면 또 우리 같은 희생자가 또 나타나면 어쩌나. 80년 광주 시민군의 조장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김태찬 씨는 2시간짜리 계엄은 계엄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희생자가 없었던 건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지 국민에게 총을 겨눈 건 80년과 똑같다는 겁니다. 2cm를 들어간 거나 5cm 들어간 거나 들어간 겁니다. 행위 자체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는 이들의 불안감에 근거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복적으로 비상계엄의 의미를 깎아내린 데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갖고 있는 계엄에 관한 국민의 어떤 부정적 인식들을 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희화화시켜버린 거죠. 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 시민군을 학살한 화려한 휴가 작전의 생존자 오기철 씨는 비상계엄을 웃으며 이야기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묻고 싶어요. 그 계몽령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추종한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당신들이 우리 5.18처럼 당사자가 됐다면 역지사지로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JTBC 유선입니다.